여러분은 여행지에서 귀엽게 생긴 생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와, 예쁘다. 한번 만져볼까? 그런데 말이죠. 자연에서는 이 생각이 그대로 마지막 생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연의 세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한 것일수록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형형색색의 개구리나 털이 복슬복슬한 애벌레처럼 한눈에 보기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 생물들이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는 그냥 한번 만졌을 뿐인데 설마 위험할 줄은 몰랐는데 이런 말과 함께 병원으로 실려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생물들,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치명적인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재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남부 플란넬 나방 애벌레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가끔 누군가 작은 가발을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보이는 생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기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온몸이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어서 솜사탕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애벌레의 털 하나하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침이 숨어 있습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독침이 피부 속으로 박히면서 상상하기 힘든 통증을 유발합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타는 듯하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라고 하죠. 만약 이 애벌레에 접촉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누와 물로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압력이 가해질수록 독이 더 깊이 퍼지기 때문이죠. 씻은 뒤에는 얼음찜질로 통증을 가라앉히고 30분 이상 통증이 계속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름부터 불길한 생물입니다. 데스스토커라는 전갈이죠. 이 전갈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데 전 세계 전갈 공격 사망자의 약 75%가 이 종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극심한 통증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쏘인 뒤 고열과 경련이 나타나고 폐에 체액이 차오르면서 결국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섬뜩한 점은 이 전갈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먹이가 부족하면 같은 종끼리 잡아먹고 심지어 뱀과 싸워 이기면 그것마저 먹어치웁니다. 이 전갈에 쏘였을 때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해독제를 맞는 것뿐입니다. 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펫바이퍼라는 뱀은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뱀의 독이 특별한 이유는 신경이 아니라 혈액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독소가 혈액 응고를 막아버려 피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죠. 겉으로 보기에 상처가 크지 않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계속 출혈이 진행되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엔 달팽이 이야기입니다. 달팽이가 위험하다고 하면 잘 믿기지 않으실 텐데 원뿔고둥은 예외입니다. 이 달팽이의 독은 단 한 방울로 성인 2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이 독에 대한 해독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붙은 별명이 바로 담배 달팽이입니다. 쏘이고 나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울 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의미죠. 물론 그 시간에 담배를 피우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는 편이 훨씬 낫겠지만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스톤피쉬, 이름 그대로 돌처럼 생긴 물고기입니다. 바닷속에서 이것을 돌로 착각하고 밟는 순간 악몽이 시작됩니다. 등지느러미의 가시에 독이 주입되는데 운이 좋으면 다리를 잃는 정도로 끝나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물고기가 독의 양을 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밟는 사람의 체중에 비례해서 독을 주입하는 방식이죠. 게다가 반응 속도도 매우 빨라 움직임을 감지하고 공격하기까지 불과 0.1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화 꿀벌도 있습니다. 이 벌들은 한 과학자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다 실수로 자연에 풀어놓은 결과물입니다. 독 자체는 일반 벌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문제는 공격 방식입니다. 집단으로 달려들고 상상 이상으로 먼 거리까지 추격합니다. 대량으로 쏘였다면 망설일 이유 없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미로 알려진 브라질 배외거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거미는 거미줄에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이 사는 공간을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집 안, 신발 속, 심지어 차 안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론 위즐리가 있다면 아마 정신을 못 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블랙맘바는 이름만으로도 익숙한 뱀입니다. 킬빌에서 주인공의 코드명으로 쓰일 만큼 상징적인 존재죠. 이 뱀의 가장 큰 특징은 극도로 높은 공격성입니다. 아무런 자극 없이도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 물린 뒤 30분에서 50분 안에 해독제를 맞지 못하면 신경계가 마비되며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독다트 개구리는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름다움이 함정입니다. 이 개구리는 피부 자체에 독이 있어서 만지기만 해도 독에 노출됩니다. 자연의 세계에서는 화려함이 곧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쁘다고 손을 뻗는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변할 수 있습니다. 채채파리는 독이 있는 생물은 아니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합니다. 이 파리는 아프리카 수면병을 옮기는데 이 질병으로 매년 약 25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작은 곤충 하나가 만들어내는 피해라고 보기엔 너무 큰 숫자죠. 푸른고리 문어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이 문어에 물리면 독이 혈관을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몇 분 안에 온몸이 마비됩니다. 이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해 독의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모도왕 도마뱀은 매우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은신처에서 오랫동안 먹잇감을 기다렸다가 목을 물어 출혈로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다행히 인간과 마주칠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마주친다면 상황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상자 해파리입니다. 말라리아 모기를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로 꼽히는 존재죠. 독의 작용 속도가 너무 빨라 쏘이는 순간 할 수 있는 대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종류를 가리지 말고 보이는 해파리는 모두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런 생물들 중 어떤 것에라도 공격을 받았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조건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괜찮아 보인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자연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려하거나 특이하게 생긴 생물을 절대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셔야겠습니다.